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미 노무사입니다. 제가 이제 얼굴을 쭉 보아하니 대부분은 이제 인사 시간에 뵌 분들이고 간혹 가다가 이제 많이 과목을 변경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원래 인강으로 들었었는데 이제 실강으로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경영조직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문 공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수험 적합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첫 번째 시간에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소개는 사실 매 순환마다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연기이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기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게 되면 이제 30기 노무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너무 오래됐나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시험을 합격했고, 시험 공부를 하면서 너무 재밌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게 이런 어떤 매력과 재미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됐고, 그리고 인사랑 경조 같은 경우에 둘 다 70점에 육박할 정도로 이제 점수를 잘 받아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 공부를 하면 되고, 요런 부분들을 내가 잘 알려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강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일반 사기업에 한 3년 정도 다녔었고, 그 다음에 노무사 합격한 다음에는 한 3, 4년 정도 그렇게 이제 노무법인에 있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대학원에 이제 인사 조직 쪽에 석사 학위를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렇게 강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생활을 한 지는 거의 9년 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법인을 다니면서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언제 하신 거죠? 이렇게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합격한 바로 그 해부터 이제 강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말반, 그때 이제 주말반 강의를 주로 하다가 한 중간 정도에 이제 완전히 전업으로 평일 그리고 이제 주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뭐 이게 진리다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를 충분히 이제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제 따라오시면은 합격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순환별로 강의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인사 시간에 이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우리는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4번의 반복되는 사이클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노무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국가 자격 능력 시험, 특히 논술식 시험은 반복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반복을 좀 강제적으로 해주는 그런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는 이제 영순환 강의라고 해서 가장 기초적인 체계를 잡고 개념을 이해하는 강의. 그래서 여기서 다 모든 걸 싹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우선은 큰 줄기 체계 요거 이해하신 다음에 개념은 요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너무 막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충분히 시간 있으니까 너무 조급함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순환 때가 이제 기본 개념과 체계는 안다는 그 전제 하에 심화된 내용을 좀 더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뭔가 차별화 될 수 있는 포인트라든지,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기법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학자의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가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순환, 3순환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전체 지금 모두 시험을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어디에 지금 속해 있을까, 상위권인지 중위권인지 하위권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되, 보시는 것처럼 영순환은 교과서가 좀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교과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교과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자세히 예시를 엄청 많이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조금 있어요. 그게 모든 주제를 다 다루진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씩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안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수험서 강의는 모든 주제를 다 터치하긴 해요. 가볍게 터치 다 터치하긴 하는데 이제 이미 어느 정도는 조금 그래도 이해도가 완전히 0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주제를 같은 시간에 다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약간 좀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직 생활 경험이 좀 있고 그래도 책을 봤을 때 뭐 이 정도면은 너무 심하게 이질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수업이 적합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 오늘 들어보셨는데 진짜 무슨 소리인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은 교수님 교과서를 듣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시험장에 들고 갈 것은 책이기 때문에 강사의 설명도 물론 중요하죠. 책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외울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결국 그 책을 보고 지금 너무 이거 너무 심해서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요 기준이 이제 여러분들의 주말반이냐 평일반이냐 요 선택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순환 때는 똑같아요. 전략 노트로 평일반 주말반 모두 진행을 하는데 단지 다른 것은 본인의 강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게 경영조직 전략 노트예요. 원래는 색상이 요거보단 좀 더 청록색인데 약간 지금 화면이 이제 채도상 그렇게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5판으로 하되, 만일 작년 4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 내로 추록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추록 안에 뭐 그림이라든지 바뀐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드리되, 주로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냐면 뭐 창의성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직 설계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 살짝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새로운 책을 사실 필요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문구라든지, 이게 아무래도 수입 학문이다 보니까 문구가 조금 이질적인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구를 계속 쉬면서 다 다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구가 나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게 좋다라고 하면 심판을 구하시는 게 낫고, 그게 아니라 나는 어차피 이게 이해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이제 우리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작년판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판가름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수업을 들어보시면은 느낌이 와요. 그래서 수업을 들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작년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 분명히 있으세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독한 마음을 먹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제 내가 작년에는 막 되게 급급하게 공부를 했을 거예요. 원래 이제 이 수험 사이클이라 라고 하는 게 동차 때는 뭐 그냥 경주마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경영조직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균형 있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급급하게 그냥 강사님들이 이거 이러면 그냥 그거 그러다가 그냥 시험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지금 좀 시간에 어떤 그 여유를 두고 한번 천천히 한번 느껴보면서 좀 읽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서 요 문구나 이런 거는 조금 더 내가 심도 있게 알고 싶다,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작년에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그냥 흘려 넘겼거나 아니면 이번에 제가 좀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좀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얻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오늘 강의 자료 중에 첫 번째가 강의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강의 계획서를 잘 보시면은 여기 흐름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가 다 나와 있는데, 특히 세 번째 페이지에 그 회차별 그 일정 스케줄표를 한번 보세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그 독서실
책상에 딱 붙여두시고 요대로 지금 공부를 한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4회 동안 진행이 되고 특히 조직 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내용이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막 12회 때까지 12회로 진행을 했을 때는 막 굉장히 급급하게 하다가 이제 끝내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해에는 거의 최소 4회차 그리고 심지어는 거의 5회차 동안 조직 파트 맨 밑에 쪽 보시면은 조직 수준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파트로 제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시 파트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조직 생활의 경험이 없고 조직 생활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학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도 되게 이질적이에요. 그래서 그 파트를 위주로 특히 연기 때는 수업을 많이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요 스케줄대로 진행을 하겠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은 2시에 시작을 하되 오늘 제외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쪽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인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시험 보시고 옆 사람이랑 바꿔보시거나 아니면 셀프로 이제 한번 첨삭해 보시면 되는데 해설지 다 나눠드리니까 같이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또 어디를 좀 봐주시냐면 두 번째 페이지에 자, 경영조직 개념 mp3 다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인사만 있는 게 아니라 경조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번호 순으로 넘버링을 다 해놨습니다. 배우는 순서대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다운 받으시고 최대한 많이 들으세요. 이번에도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운 받으시고 수업 듣기 전에 그냥 한번 한 1시 반부터 2시까지 해서 그 다운 받은 거 중에 공부했었던 바로 그 개념 요것만 한 2-3번 정도 들어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는 거 추천하고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빨리 돌리기 기능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핸드폰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그 조금 빨리 돌리기 기능으로 해서 한 1.4배속, 1.5배속 이렇게 하면 거의 한 30분 안에 전 개념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주요 내용에 대한 마인드맵도 제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두 번째 자료 중에 수험 적합적 공부 방법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랑 거의 경영학 과목이기 때문에 일맥상통해요. 자, 그런데 이제 좀 다른 부분을 제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 이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지식의 반감기 때문에 잊어버리셨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일반적인 지식 축적의 메커니즘은 3단계입니다. 그래서 자, 유용한 어떤 정보들을 다 모아둔 게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경영조직과 관련한 지식들을 지금 이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신 다음에 자, 지금 막 바로 응용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이게 공부의 시기와 단계가 있는데 잘못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연기 때는 응용보다는 기본적인 정보, 지식, 그쪽 세계의 언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1단계 지식부터 우선은 조금 익숙해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기부터 즉 1월부터 응용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막 배운 것을 조립하고 어떻게 구조화시켜서 잘 보일 수 있는지 차별화할 수 있는지 사실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고 기본 벽돌 공사를 차분하게 이제 하신 다음에 내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시면 되고 사실 우리 시험 문제는 맨 마지막에 크리에이션까지 묻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석박사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이걸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한번 검증해봐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창의성인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해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험은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도 응용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한 5월, 6월 정도 되면 공부를 한 게 이제 퍼즐이 쫙 좀 모아지는 느낌이 들면서
이거 전에 봤었던 뭐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요렇게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목적을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는 이제 창의적인 어떤 천재를 발견하는 게 이 시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기본 지식 공부가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메인과 서브를 혼동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인사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개념은 차치하고 도식만 그린다거나 아니면 개념도 차치하고 학자만 이제 기억하려고 한다거나 연도를 기억하려고 한다거나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주와 부로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신뢰성이라고 할 때 신뢰성이 무엇인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몇 년도에 뭘 얘기했는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개념 이 주와 부를 헷갈리면 안 된다. 요걸 말씀드리되 다만 이게 개념이 됐다면 그 다음에 그 논거를 확실하게 이제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학자나 연도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식에 있어서는 우선은 개념이 중요하고 여기 이제 특히 이제 학자 많이 나올 거예요. 경영조직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어떻게 보면 천재들입니다. 천재 학자들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계속 배우면서 아, 그렇겠구나.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이론으로 이렇게 정립이 됐다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학자만 기억하고 개념이 뭔지 모르면은 오히려 이건 헛된 공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우선 인사랑 좀 다른 점 뭐냐면 인사는 잠깐 이제 보면서 쉬어가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개념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내용 딱 보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설렁설렁 쉬다가 또 다시 또 이제 긴장하고 팍 보고 또 쉬고 이런 게 있는데 요것도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쉬는 그 텀이 인사보다 짧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긴장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긴장 쉬었다가 긴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쉬어가는 코너는 조금씩 있긴 한데 좀 더 이제 촘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경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들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건 체계가 없는 학문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경영학이라고 하는 게 아주 나쁜 말로 하면은 잡학이라고 불리고 좋은 말로 하면 정치학, 문화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이런 것들을 모든 제반 학문들을 종합한 종합학문이다. 과학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뭔가 흐름도 없고 뼈대도 없고 뭐 근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이제 보시면 어떤 사회 현상을 관통하는 이론이나 진리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우선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좀 받아들이실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아까 천재들이 몇백 년 동안 연구한 그 이론을 공부한다고 했었잖아요. 천재입니다. 천재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천재들이 조직 몰입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게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굳이 왜 세 가지일까? 네 가지면 안 될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금 세 가지면 뭐 그럴 이유가 있겠지. 라고 좀 받아들일 필요는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마음에는 안 들겠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괜찮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보시면은 느끼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조는 정말 표현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념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인사가 딱 떨어진다고 느낄 정도예요. 그래서 경조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백지복습 해보시면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휘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오늘 공부하고 집에 가셔가지고 반드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개념은 꼭 써보세요. 개념은 백지복습 하시면서 키워드로 좀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놨는데 자, 이게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 매몰되셔는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사실 안 중요하다, 그건 버려라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고 넘어가도 되는데, 거기에 꽂혀서 다른 데로 못 넘어가면 이미 다른 사람들은 중요한 걸 팍팍 보고 있기 때문에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가 그 부분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런 이제 연구는 있는데 좀 우리가 여기까지 그냥 공부하고 넘어가도 충분하다, 이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경영조직은 어떤 분들이 잘 보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잘 봅니다. 여기 이렇게 굉장히 결연한 의지로 앉아 계시지만 마지막에는 3분의 1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왜 사라지냐면 처음엔 되게 재밌거든요. 막 심리학이 나와요. 그래서 나랑 같이 근무했었던 그 동료가 또는 그 상사가 또는 그 부하가 그때 이것 때문에 이랬었구나, 이게 이해가 됩니다. 심지어는 그때 그 인간, 그 화상, 그리고 정말 나랑 너무 싫은 사람이 이런 문제 때문에, 성격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그 사람 태도 때문에 이러한 어떤 행동으로 드러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되면 이제 외울 게 점점 중첩이 되면서 점점 이제 너무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죠. 그래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영조직은 끝까지 앉아있고 끝까지 뭐라도 쓰는 사람한테 점수 그렇게 박하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 해에도 거의 이제 경조는 67점 이상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잘 쓴 답안이 아니라 끝까지 아무튼 이하 여배까지 쓰고, 잘 모른다 하더라도 조금 비슷한 인접 분야에 있는 것이라도 가지고 오셔가지고 쓰시면은 점수 그렇게 이제 박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는 거. 그래서 계속 쪽지 시험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시면서 약간 스몰 석세스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스몰 석세스인데 절망만 느껴진다 이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지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최고 답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다 터치했다면 괜찮은 거예요. 다 터치하고 있다면 괜찮은 거다. 자,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정독, 그리고 책을 덮고 생각, 그리고 생각의 정리와 분류라고 해놨는데 인사랑 똑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제반 사전 준비 작업을 좀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기 이제 예습, 본강의 1회독, 그리고 복습, 이렇게 세 단계로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 우선 예습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안 해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나는 너무 시간이 없다 이러면 안 해오셔도 되는데, 많이 할 수 있다면 그냥 목차 정도 있잖아요. 오늘 요거 배운다는 거구나, 뭔진 모르겠지만 요런 변수들, 뭔가 변화하는 여러 가지 동태적인 요소들, 이런 거 있다는 거구나, 이렇게만 봐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 강의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 중간 기말고사 때 뭘 내는지도 제가 엄청 다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려드리지만, 이제 본 강의 때 잘 안 들으시고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하려고 하시면은 나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강의를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복습을 하시면서 특히 개념 위주로 해서 반드시 책 덮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는 그래도 굉장히 좀 각인되는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사평가 이러면 잘 뭔지 모르겠는데 과거의 어떤 실적이랑 미래의 어떤 그 사람의 잠재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뭐 그런 비슷한 거였다, 약간 이런 거라도 남아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갈등의 개념 이러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싸우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쓸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하시면서 특히 개념 위주로 지금 잘 잡아둘 필요가 있다. 확실히 제가 채점을 해보면 개념이 뭔가 충실하잖아요. 그러면 고정관념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선 개념이 깔끔하고 뭔가 명확하면 이 사람은 확실히 공부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념부터 이제 계속 약간 말이 길어지면 공부를 안 해서 이런가? 왜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 공부를 충실하게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의 정리와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변수 중에 다양성이라고 했을 때 다양성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즉 개인차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조직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나중에 뭐라고 했을 때 그거는 개인에 대한 문제다, 집단에 대한 문제다, 조직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사랑 동일하게 여기 3페이지 보시면 3, 4, 5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이번 연기 때 정리를 꼭 해야 될 개념을 제가 써놨어요. 인사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을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다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못 쓰는 분들이 꽤 많아요. 사실 3페이지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까지 개념이 안 돼 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계속 가지고 다니시면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계속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광펜 칠하는 법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경영조직 같은 경우에는 인사랑 다르게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편, 그리고 로마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쌍가로,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편에는 이제 치지 마시고, 로마자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대중 소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자가 대목차,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가 중목차, 그리고 쌍가로가 소목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 또는 예습을 하실 때 쳐두시면 됩니다. 상당히 우리가 경영조직이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안 쳐두시면 요것만 치는데 하루 꼬박 걸려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그때 하시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인사랑 다르게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자, 우선은 경영조직은 특히 이론 공부예요. 많은 천재들이 나는 이걸 를 한 어떤 진리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개념은 여러분들이 특정한 색깔로 해두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회색입니다. 그러니까 회색으로 회색 형광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근처에 문방구 같은 거 한번 가보시면 회색 되게 연한 거 있어요. 마일드 라이너라고 해가지고 그 회색 연한 색으로 개념은 우선은 쳐두세요. 개념만 형광펜으로. 그래서 4개가 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중 소목차 그리고 개념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꼭 뭐 핑크색으로 할 필요는 없고 본인에게 가장 이제 선호되는 색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개념은 연기 때 해두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유명한 대가들이나 학자들이 있어요. 그 학자들은 다른 색으로, 즉 뭐 보라색이라든지 이제 또 특정한 색으로 하면 이렇게 5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연기 때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같이 해놔야 될 작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빠르게 볼 때 뭐가 가능하냐면 회색만 보면 개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많이 보라색만 본다 이러면 학자를 빨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기 때만 정리를 해두셔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다. 그리고 질문은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보내셔도 되는데, 자, 인사 지금 어떤 분이 질문을 300개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질문을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럼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300개를 막 계속 보내시기보다는 우선은 조금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보려는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실 때 이거 안 와닿아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다르게 생각이 되는데, 또는 이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사진이랑 같이 보내주셔야 이게 지금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영조직론 과목을 본격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경영조직론은 이렇게 2가지 파트를 공부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조직행동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OB라고 많이 부릅니다. 조직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과목 하나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직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조직에 대한 어떤 사고 방식이나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학자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정립한 그 조직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조직 행동론은 구성원, 여기에서 핵심은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조직 내 구성원 개개인들 그리고 꼭 개개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명 또는 아주 소수의 집단이 어떤 성격이나 태도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면밀히 살펴보는 게 바로 조직행동론입니다. 자, 그리고 조직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제 확장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조직의 구조 설계라든지 즉 어떤 기업 형태의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자 조직은 개방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속 변해야 살아남아요. 그렇죠? 외부의 환경에 그때그때 적응 방식을 잘 취해야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변화나 혁신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혁신에 대한 부분, 즉 변화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워낙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조직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제 바람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윤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요거를 이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집이 있는데 이게 집이에요. 자, 왼쪽에 엄마랑 아빠가 있는 겁니다. 엄마랑 아빠가 있고, 자, 오른쪽에는, 자, 아들이랑 딸이 있어요. 그래서 4인 가족이 있는 겁니다. 4인 가족이 있을 때, 자, 아빠의 성격은 지금 어떻고, 엄마의 성격, 가치관은 어떻고, 아들이나 딸의 지금 태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조직 행동론이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구성원, 개개인들 또는 아주 소수의 집단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공부하는 게 조직 행동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가치관이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서로 좀 싸우는 건가? 갈등이 있는 건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 안 하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게 조직 행동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이제 집의 형태 좀 크게 한번 보시면 집이 지금 만들어진 부분을 한번 보시면 뭔가 좀 단절이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조직의 어떤 형태라든지 조직의 어떤 구성에 있어서 지금 왜 서로 단절이 되어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거시적으로 보는 거. 그래서 사실 거시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훨씬 더 구성원들이 많이 채워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훨씬 다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부분들 안에서 어떠한 역학관계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서나 팀이나 과를 설계를 해줘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이걸 공부하는 게 조직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 한 명 또는 2명 굉장히 소그룹 4명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변수를 공부하는 게 조직행동론 그리고 그거보단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조직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조직행동론을 미시 조직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본다는 거예요. 그 단위나 범위가 적다는 거죠. 자, 그런데 조직론은 거시 조직론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확장된 개념으로 전체를 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 파트는 미시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조직 파트는 거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집단, 조직을 공부하는데 결국은
미시 조직론과 거시 조직론을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학부에서는 사실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조직 행동론 하나만으로도 한 학기를 공부를 해요. 그래서 거의 한 학기 내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조직론에 대한 것도 거의 한 학기 이상 또는 최소 한 학기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1년을 공부를 하는 게 요 과목이에요. 굉장히 이제 범위가 많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과목을 사실 우리가 통칭해서 경영조직론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어떤 이론상 학문명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편의상 요 노무사 시험에서만 경영조직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학문에서는 그냥 조직행동론 또는 조직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합해가지고 우리가 경영조직론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거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아마 한번 봅시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7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똑같은 그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경영 조직뿐만 아니라 경영학과 관련해서 공부하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우선은 왼쪽에 이론적인 부분도 있고 실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 현상의 진리를 탐구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실용적인 것은 이론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례에 적용을 해보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론에 해당되는 영역이 뭐가 있냐면 조직이론 그리고 조직행동론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경영조직론은 실용적인 학문이라기보다는 우선 접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가정 자체가 여러 학자들이 진리를 탐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에 해당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론에 해당된다. 그리고 지금 조직행동론은 어디에 해당된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조직론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론적인 부분인데 이제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좀 다른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조직 행동은 개별 구성원 또는 소수의 그룹 단위를 이제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미시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자, 조직론은 어떻게 본다? 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운영 형태를 가질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이제 연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험 범위는 여기에요. 조직 이론, 조직 행동인데 그러면 요거는 정확하게 빠지는 거냐, 즉 인적 자원 관리나 조직 개발은 완전히 빠지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포함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요 1상한이나 2상한은 우리 시험 영역에 확실히 속하고 조직 개발의 일부분 약간 이렇게 걸쳐 있어요. 이렇게 일부분과 인적 자원 관리의 약간 일부분, 요만큼은 우리가 경영조직론에서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여러분들이 배타적으로 이건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이야, 난 공부하지 않겠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이거 인사관리에서 나왔었던 건데 라고 하면 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인사랑 경조를 문구를 동일하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인사 공부 따로 경조 공부도 따로 하면은 부담이 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그냥 제대로 공부하면 이거 인사에서 봤었던 부분 이렇게 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자, 조직 개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인사랑 동일하게 어느 정도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공부 양을 좀 덜기 위해서 동일하게 배치하고 동일한 문구로 다 해놨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표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다? 이론 과목이라는 거예요. 이론 과목.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실무에서 15년을 인사나 이제 어떤 전략 경영팀에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나는 인사통이고 인사에서 정말 완전히 지금까지 조직 생활을 완전히 했기 때문에 전문가야 라고 하지만 그것과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어떤 이제 동네에 갔는데 그 동네 이장을 지금 알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그 동네를 잘 안다고 해도 그 동네의 주민이나 바보한테 이장이 어디 사니?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 내가 실무를 잘 알고 날라다닌다 하더라도 반드시 짚고 가야 되는 그 이론이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돼. 그리고 실무적으로 잘 안 쓰여. 라고 해도 중요한 어떤 이론상 시사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짚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잘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오늘 이제 나눠드린 자료 중에 세 번째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 책을 이제 우리가 모든 교수님 책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어떤 교과서에 어떤 편제로 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인사보다 훨씬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인사는 사실 3인공저 교과서랑 그다음에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가 메인이지만 이 경영조직론은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최소 30종이고 정말 구석에 있는 것까지 다 찾아보려면 50종, 60종 정도 돼요. 근데 그렇게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나마 메인으로 가장 많이 보는 책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처음에 이제 보시는 게 조직행동연구라고 백기복 교수님 교과서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미시 조직론에 이제 가장 많이 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자, 조직행동 연구 그리고 박경규 교수님도 조직행동론이라고 하는 책을 지금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비교하실 필요는 없어요. 인사처럼 이렇게 비교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선은 자, 크게 보면 파트 1에서는 개괄적인 부분 설명을 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로마자 2번 한번 보시면 개인 차원에 있어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자 3번 한번 보시면 집단 차원에 대해서 이제 둘 이상이 어떻게 이제 뭐 갈등을 발생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권력을 어떻게 얻게 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구나. 자, 그런데 조직 차원을 보면 굉장히 조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백기복 교수님이랑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는 미시조직론은 굉장히 잘 나와 있는 편인데 반해서 조직론이 이제 그 거시적인 파트가 굉장히 좀 부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뒷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뒷페이지. 그게 이제 거시조직론으로 주로 보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데프트 교수님의 조직이론과 설계라고 하는 책과 김인수 교수님의 거시조직이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주로 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엄청 많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조직 파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 비교해 볼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보이는 단어들이 뭐가 있죠? 환경이라든지, 그쵸? 결국은 거대한 조직이 외부의 어떤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구나. 그래서 그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구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하게 공부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기술, 이런 거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엄청 연구한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구나.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규모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일 때, 중규모일 때, 대규모일 때 이런 부분을 이제 조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구나 라고 보시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 드리면 데프트 교수님 교과서가 원래 12판이 있었는데 이번 해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8월 달에 13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가 추가가 됐냐면 여기 챕터 7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적 영향을 위한 조직 설계에서 특히 지속 가능성과 윤리, 한마디로 윤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윤리 파트가 아주 조금 있었어요. 조금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 편에 아예 챕터를 하나 할애해가지고 윤리에 대한 설명만 엄청 많이 하고 나머지는 이제 뒷장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챕터 13까지만 있었는데 지금 14로 되면서 뭐가 추가가 된 거냐면 윤리,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 트렌드 자체가 윤리에 대한 부분,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선 이 지금 시트를 통해서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가 특히 인사관리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었죠? 지금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교수님을 임용을 할 때 반드시 쿼터로 윤리를 전공한 사람 한 명은 반드시 지금 채용하려고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윤리 파트에 대해서 이제 출제될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데프트 교수님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부분, 특히 뭐가 지금 신설됐는지 이거는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 파트는 이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우리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인사관리에서 그럼 윤리가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해요. 인사관리에서도 윤리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배운 내용이 있지만 조금 더 심화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다. 그리고 김인수 교수님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기본 이론이라고 해서 2편에 이 내용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수험서에 제가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대로 이제 이 체계대로 공부를 하되 만일 여기서 좀 약간 욕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제가 뭘 추천을 드리냐면 특히 데프트 교수님 교과서 있잖아요. 데프트 교수님 교과서는 하나 구매를 하셔가지고 만일 여유가 된다면 여유가 안 되는데 읽는 거는 제가 추천하지 않고 만약 여유가 되는 유예생 이상이라면 우리가 이제 이거 수업 다 듣고 나서 방학 기간 때 한번 빠르게 보는 거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장은 미시, 그리고 뒷장은 거시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 개인 수준부터 집단 수준, 조직 수준, 요 수준, 그러니까 분석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이루어지는 층 위를, 즉 레벨을 우리가 분석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의 어떤 개별 구성원의 어떤 변수부터 시작이 돼서 집단 수준 그리고 조직 수준으로 쭉쭉쭉쭉 확장되는 식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책에 어디를 한번 펼쳐보시면은 요 표를 볼 수 있냐면 우선은 2편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2편에 31페이지에 개요를 한번 보시면 요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리면, 자, 경영조직은 아까 이론 과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진리, 그리고 어떤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과학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활동은 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기술 활동과 설명 예측 활동, 그리고 변화 통제 활동을 우리가 과학 활동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우리가 접근할 때는 과학 활동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건데, 자, 첫 번째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현상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걸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기업을 봤다 또는 어떤 구성원을 봤다. 그리고 어떤 집단을 봤는데 이런 상태로 있더라. 그 진실된 모습을 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묘사를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왜 그럴까?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집단이 그렇게 지금 행태가 나타나고 조직은 왜 그런 모습으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측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있는 사실 그대로를 묘사를 했다면 과학적으로 다시 한번 좀 더 접근을 해서 인과관계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현상에 대해서 원인이 뭘까? 그렇다면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앞으로도 그럴까?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미래를 이제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측한 그 행위나 아니면 모습이 굉장히 바람직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걸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시키거나 통제를 하는 활동으로 이제 뭔가 프로그램을 붙여준다거나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학 활동을 어떻게 한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인 수준, 그 다음에 집단 수준, 조직 수준으로 쭉쭉쭉 공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개인 수준에 있어서 요걸 요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마인드맵으로 각 편, 각 장 앞에다가 지금 우리는 어디를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만일 오늘 이제 다양성을 공부를 할 거예요. 다양성을 공부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개인을 지금 연구 단위로 하는데 개인이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파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묘사하는 파트가 있고 인과관계를 보는 파트가 있고, 특히 바람직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교육 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을 시키는 이런 파트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할 때 다양성이라고 하는 진실된 어떤 모습을 묘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집단 수준입니다. 집단 수준도 마찬가지. 이거 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3편에 쭉 넘어가 보시면 3편의 1장부터 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이 무엇이고 팀이 무엇이고 왜 그런 방식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묘사하는 파트. 자, 그 다음에 뭔가 둘 이상이 만나면 막 자꾸 싸워요. 그렇죠? 싸우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막 조직 정치도 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즉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바람직하게 우리가 좀 고쳐줘야 된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리더십을 올바르게 활용을 해서 영향력을 잘 쓸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이런 제반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묻진 않아요. 문제에서 자, 리더십이 기술이냐 설명 예측이냐 변화 통제 이렇게 묻진 않습니다. 근데 이해용으로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독특한 게 조직 수준입니다. 조직 수준은 보시면 조직 이론이라든지, 그러니까 조직 이론은 여러분들이 인사관리 시간에 살짝 맛은 봤어요. 뭐냐면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어떻게 해야 공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테일러가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무조건 성과가 난다 라고 체계적으로 정립한 게 과학적 관리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둔 조직 이론이 있더라, 이건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사하는 부분, 그리고 조직 구조들이 지금 어떻게 과업들이 짜임새 있게 연결이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구성원들에게 할당시켜 줬는지에 대한 부분은 공부를 하지만 설명 예측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조직은 워낙 범위도 넓고 그 다음에 다양한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즉 개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 왜 저래, 저 화상 왜 저래, 저 인간 왜 저래, 이러면 성격이 이상해 아니면 가치관이 이상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조직은 굉장히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과관계 자체를 하나로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다루지는 않고 대신에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즉 앞으로 계속 변신이 필요하다, 변화와 혁신 이런 것들, 그리고 조직 문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구성원들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을 외우는 게 아니라 오늘 공부하게 되는 바로 그 부분이 어떤 파트, 즉 개인인지 집단인지 조직인지, 그리고 좀 묘사를 하는 건지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건지 아니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5분 쉬고 이제 바로 진도 들어갈게요.